굉장히 이 자리가 자. 일본에 제가 외교 장관하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철저하게 어떻게 일본의 입장을 그렇게 똑같이 일본의 입장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일본에 가 있는 우리 방일단 국회 대표단 일정과 관련해서 자민당이 사실은 일정 중에 핵심이었을 텐데 예고도 없었고 또는 이유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됐습니다. 네.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참 이게 대단한 외교적 결례죠. 우리 강창일 의원께서 좀 격앙되게 네. 우리가 무슨 거지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저는 딱 우리 국민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런 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민당 같은 경우 면담하자. 네. 그다음에 연기하고 취소하는 14분 전에 취소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어제 오후 5시에. 또 우리가 만나려고 했던 사람이 자민당의 2인자입니다. 아베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결이 다른 얘기가 나올까 봐 예. 이 2인자를 누를 수 있는 사람은 아베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좀 그렇게 좀 아베가 직전에 좀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를 앞에 놓고 미국은 우리 동맹인데 일본은 동맹이 아니다. 네. 이런 발언도 했었어요. 연유를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이 당시 아베 총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그거는 외교적으로 보면 결례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대단히 쑥스러울 정도로 굉장히 큰 잘못을 한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능력 같은 경우는 점점 좀 고도화되고 있고 발달하고 있는데 예. 일본 입장에서 굉장히 안보상 불안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안보상 우호국가로 대하지 않는데 우리가 지소미아를 통해서 군사정보를 계속 제공한다는 것은 예. 정말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여전히 그런 식민지 시대도 아닙니다. 더 이상 예. 일본에게 우리 국민들을 분통 터지게 하는 일들이 저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이제 대법원에서 그 파기 환송했을 때부터 네. 그 전부터 이제 대한민국의 입장 자체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가지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 우호적이라기보다는 조금 북한이나 중국의 입장에 좀 더 가까운 듯이 보여지는 가깝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깝다고 보여지는 그런 언행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부분 때문에 미국과 일본이 한국을 점점 좀 심정적으로 멀리하게 되는 결과에 따라서 정보 교류가 그만큼 줄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나타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소미아에 따라 가지고 정보 교류 건수가 줄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으니까 이거를 폐기해도 관계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근본으로 되돌아가서 생각하면 관계를 좀 더 우호적으로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한국은 계속 그 대화를 하자고 했는데 일본이 대화를 거부했다. 이런 취지도 이해는 갑니다만은 예. 사실은 거꾸로 보면요. 지난번에 작년도에 대법원 판결 파기환송 났을 때 그때부터 일본에서는 양자 협의를 요청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한국과 1대1로 대화를 하자 했는데 우리 정부에서 노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 봄에 와서는 그러면은 한일 65년도에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제3국 중재위원회가 있으니 그걸 가지고 하자라고 대한민국 정부에 제안을 했는데 우리 정부에서 노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이 점점 더 힘들게 되어 온 거죠. 국가와 국가 간의 사안이 아닙니다. 일제강점기 불법적으로 강제징용됐던 개인의 손해배상 문제이기 때문에 이 한일 청구권 협정과는 무관한 사안입니다. 이 무관한 사안에 대해서 일본이 경제적으로 침략을 해온 사안이거든요. 저는 송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은 여전히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송 의원님은 인정하진 않고 일본의 주장에는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계신 겁니다. 일본이 제3국 중재를 얘기하고 있는 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반박 기회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 의원님 짧게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한국당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빨리 이 비판을 벗어나시려면은 이 일본의 그 주장은 국가 간의 국가가 아니고 우리 대법원의 판결은 일제강점기 개인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한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빨리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법원에서 판단한 것이 대단히 좀 법리를 뛰어넘는 대한민국 국내 법뿐만 아니라 국제법과 법리를 뛰어넘는 판단을 했다. 대법원의 판례가 맞다 안 맞다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기는 조금 이미 많이 지났습니다. 파기환송을 했고 5년이 지나서 다시 대법원이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대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에 행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이거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내에서 어떤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측면에서는 맞지만 대외적인 경우에는 국가와 국가 간의 조약만 남아 있는 거거든요. 아니요.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보자는 취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예. 12년도에 대법원이 판결이 있었고 18년에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판결한 것을 일부 판사들이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런 일부 판사의 비판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대법원 판례를 뒤집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전 정부에서 보상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보상과 배상의 차이를 보십시오. 보상이라는 건 적법한 거에 대해서 손해를 보상하는 거고요. 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한 행위에 대해서 배상하는 잘 거 아시겠지만 아니겠습니까? 국내법적으로는 불법과 적법에 따라 가지고 배상 보상이 있지만 국제법적으로 국가 간에는 배상 보상의 차이가 없습니다. 아니 이거는 국가 간의 그렇기 때문에 배상이 아니라니까요. 자, 개인입니다.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지금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서 개인 청구권까지도 다 해결됐다고 보시나요? 아닙니다. 보시나요? 저는 포함이 됐다고 봅니다. 사실관계는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뭐 그동안 한국당이든 민주당이든 여야 의원들 출연하셔서 개인 청구권 부분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소멸됐다고 말씀하신 분은 저희 시간에는 아무도 없어서 송 의원님이 처음이거든요. 예, 저는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